2025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와 내일로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 등 관련 소식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 그리고 박경준 경제산업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제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어제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리고 내일 한중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내일 한중 정상회담 의제가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사실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년 만에 방한을 하는 겁니다. 특히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이제 사드 이후에 상당히 경색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네. 중국에서는 부정하지만 한알령이라는 거에 그 실체를 우리가 경험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중국은 한알령을 내린 적이 없기 때문에 해제할 상황도 아닌 거죠. 이제 이런 그 상태에서 뭔가 시 주석이 물론 중미 회담도 중요하지만 한국에 온 것은 한중 관계를 다시 관리해야겠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고 나서 전 세계적인 무차별적인 이제 그 소위 관세 전쟁을 하고 있는데 중국도 엄청난 피해자라고 이제 스스로 생각하고 있죠. 네, 그렇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주변국과의 안정적인 관계 이거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한국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한미가 동맹 구조고요. 미일도 동맹 구조고 이 한미일 삼각협력이라는 거가 자연스럽게 그 캠프 데이비드 이후에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중국이 그 한미일 세 나라 중에는 한국의 고리가 제일 약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경제적 연계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럼 이번 기회에 한국을 다시 좀 가까이 끌어들이면서 관리하겠다. 이제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국이 주장하는 것은 항상 한중 정상회담을 하면 북한 북핵 비핵화 이게 이제 1번이었고 중국은 북핵 비핵화라는 표현보다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죠. 이제 한국의 입장에서는 남한의 핵이 없으니까 북한만 핵을 개발하지 않으면 한반도가 비핵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중국은 주한미군의 전술 핵무기 같은 게 들어오면 그게 한반도에 핵이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핀트는 안 맞았지만 항상 한중 정상회담을 하면 그 얘기를 했었어요. 핵 문제가 빠진 적은 한 번도 네. 없었죠. 근데 이번에는 어제 미중 간의 이台湾문제, 대만 문제를 언급조차 물론 내부에서는 했을 수도 있지만 안 한 걸로 지금 양측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복잡한 의제는 아마 안 올릴 가능성도 상당히 높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다자무역 질서, 자유무역 질서를 강조하고 있는 굉장히 아이러니죠. 원래 이게 미국이 강조했던 건데 지금 중국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그리고 지금 잘 아시다시피 국제 공급망 질서가 미국 주도형과 이 중국 주도형 이렇게 가는 이 전환기에 있잖아요. 이런 전환기에서 이 소위 어디를 선택해야 되느냐가 다 고민스럽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선택하라고 얘기할 상황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다자무역 질서를 우리가 열심히 수호하고 있으니 이 상황에서 같이 공급망 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속하자라고 얘기할 그게 가장 큰 의제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최근에 잘 봐서 아시지만 이제 이 협중, 협한 우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중국도 한국에 대한 혐한 정서가 상당히 있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이제 장기적으로 이런 것들은 양자 관계를 복잡하게 만드는 문제니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해결 방안 그리고 한알령에 대한 기대, 해제에 대한 기대.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안 내렸기 때문에 풀어준다고 못하는 거죠. 이제 이런 정상회의가 갖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상이 방문했다라는 것은 상당 부분 그거에 대한 완화적 조치로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거에 이어서 아시다시피 이제 고위급 교류, 그다음에 지방 교류 이런 게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한알령의 어떤 흐름은 조금 이제 약화될 거고요. 중국은 한국과의 교류에 있어서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이 FTA 2단계입니다. 2단계가 이제 서비스, 이제 지적재산권 이런 건데
지금 사실은 실질적으로 상품 교역 이외에 중단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을 좀 더 활성화하는 논의를 할 것 같고요. 우리는 그 뭐 중국을 자극하겠다 이런 뜻은 결코 아니지만 양자 문제에서 생기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서해 불법 구조물 문제입니다. 저희가 KBS 뉴스를 통해서도 자주 네.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아직도 답이 없거든요. 이 원래 이제 양측의 이 서해가 한 400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양측이 그 이지 배타적 경제 수역을 하면 겹치는 부분을 우리가 잠정 조치 수역으로 놔두고 우선 어업부터 해야 되니까 어업 협정을 맺었어요. 그래서 잠정 조치 수역에는 어업과 항행 이외의 설비는 못하게 돼 있단 말이죠. 중국은 연어 양식장이라고 하면서 설치를 했는데 보여주지도 않고 조사도 안 하고 있고, 그리고 그걸 2개를 설치하면서 가운데 관리시설이라고 그러면서 헬기 착륙장도 만들어 놓고 인원을 상주시키고 있다. 이런 것들은 한국이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럼 양자적인 차원, 만약에 미국이 끼어 있고 그러면 굉장히 또 어렵겠지만 양자적인 차원의 것들은 아마 우리 정부가 얘기를 할 거다, 이 대통령이.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안정적인 분위기로 이 한중 관계를 끌고 가자라는 이제 대공감대, 이거를 통해서 일종의 뭐 복원이라고 그럴까요? 네. 어디까지가 복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소위 지도자들 사이에서의 어떤 묵계 또는 상견례 또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케미, 이런 걸 좀 만들어 가지고 서로 결합도를 증진시킨다면 그거는 양자 관계 발전에 당연히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겁니다. 오늘 오후에 일본 정부가 중일 정상회담을 오늘 개최를 하겠다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중일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면 우리나라 내일 있을 한중 정상회담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사실은 중일 정상회담 같은 경우도 그 상견례적 성격이 굉장히 강한 거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오기 전에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와 회담을 했고, 그 다음에 한미 회담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미 했지만 이 중국이 일본하고 하지 않으면 약간 균형이 안 맞죠. 네네. 그러니까 일본과의 상견례고 오래 하지는 못할 겁니다. 사실은 어제 한일 정상회담도 41분인데 통역 빼면은 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이제 상견례를 통해서 이 다카이치 총리의 외교적 어떤 그 큰 틀, 이런 걸 좀 만들어주는 역할도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일본과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관계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관리하자. 우리랑 같을 겁니다. 아마 중국이 생각하는 일본의 어떤 그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가면서 균형을 잡으려고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뭐 한국과 이렇게 영향은 없겠지만, 우리가 한일 정상회담에서 뭐 셔틀 외교 복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역사 문제는 좀 뒤로 후세한테 맡기고 이제 이런 이 소위 양자 간의 이 공감대를 최대화, 극대화하는 그런 노력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도 거기서 빠지지 않으려면 적어도 반목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일본과의 상견례를 통해서 이제 그 자신들의 외교 목적을 좀 달성하려는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잠시 뒤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